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순열 파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74페이지 아니죠? 374페이지 페이지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푸시면 되고요. 먼저 필수예제 5번을 보시면 스터디라고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스터디. 자, 첫 번째 문제 뭐라고 했냐면 S하고 T가 이웃한다고 했다. 이웃한다는 얘기는 같이 붙여 다녀야 된다는 얘기지. 원래 알파벳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걸 일렬로 배열한 가지수는 5팩토리얼이 되겠죠. 어제 설명했다시피. 자, S하고 T가 이웃한다 했으니까 이 S하고 T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다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5개 알파벳을 했을 때 이 ST는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S하고 T를 한 보자기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 보자기에 넣어서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웃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ST를 한 보자기에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걸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죠.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UDY가 있습니다. UDY. 따라서 결국은 이거는 5개 문자가 아니고 이걸 한 보자기 안에 넣었다 생각하면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4개. 4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4개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뭐가 됩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죠. 가지수는 이웃하는 경우. 됐죠? 자, 근데 이렇게 ST가 될 수도 있지만 TS 이렇게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TS. 이것도 이웃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다. ST, TS에서 곱하기 2를 하면 ST가 이웃하는 경우 총 가지수가 되겠죠. 4팩토리얼 4가 되고 곱하기 2 하니까 답은 4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필수 예제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유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스텝 2, 스텝 3 스텝 2는 스텝 1은 안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텝 2는 중간 난이도, 스텝 3는 상 난이도 문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뭐 한 단원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유튜브나 뭐 카페에 이렇게 올릴 예정이고요. 블로그에도 좀 간략한 거, 필요한 것들은 좀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STU가 이웃한데 똑같아요. STU가 이웃합니다. STU. 그럼 이걸 한 보자기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STU. 그 다음 DY. 따라서 이걸 하나로 봤을 때 뭐가 되냐면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 말이죠.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따라서 뭐가 되죠? 그렇죠.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이 한 보자기 안에 STU도 되고 뭐 많잖아요. STU 순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UT도 되고 그 다음에 TSU도 되고 그 다음에 TUS도 되고 뭐 2가지 더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에서도 어떻게 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죠?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6가지. 그러니까 곱하기 이 STU가 일렬로 배열한 경우 3팩토리얼 곱하면 답이 되겠죠. 6 곱하기 6에서 몇 가지가 된다? 36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를 좀 빨리 푸는 위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375페이지. 자, 이것도 유형별로 뭐 보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유형 하지 말고 문제를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시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학 공부하는데 뭐 유형별로 푼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본 경험으로 이 유형은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이 유형은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하죠. 유형이라는 게 별로 수학에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5페이지. 서로 다른 6권의 책 중에서 국어책 3권, 영어책 뭐라고 되어 있죠? 1권,
수학책 두 권이 있다.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수학책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란히 꽂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수학책. 자, 국어가 지금 몇 권? 국어책 3권. 영어 몇 권? 1권. 그 다음 수학이 2권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네. 그쵸? 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책이 이렇게 6개가 있다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웃한다고 했습니까? 예, 이웃이, 나란히 꽂히지 않아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게 수학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수학 이렇게 오고, 여기 수학 오고, 여기 수학 오거나, 여기 수학 오고, 수학 오거나, 수학, 또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복잡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푸는 내용은 아니란 얘기죠. 됐습니까? 되죠? 자, 어떻게 하냐. 수학만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일단 수학을 생각하지 말고, 국어책 3권, 국어 3권, 그 다음 영어 1권, 이렇게 놔둬놓고, 수학 2권이 나란히 꽂히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면 돼.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에 2권 넣으면 이웃하지 않는 거지. 여기에 2권 넣어도 이웃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 됐습니까? 지금 이해갑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국어 3권하고 영어를 배치를 해놓고 옆 빈자리 여기에 저 선생님 체크한 이 자리에 수학을 몇 권? 2권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강의를 보시는 뭐 실력이 좋은 학생도 있고 중간 수준의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고 실력이 좀 안 나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강의는 처음 배운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바이블이나 이렇게 갈 때는 좀 어려운 문제로 해서 그때는 중간 이상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한번 듣고 바이블 할 때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례대로. 그럼 일단은 국어 3권하고 영어 1권을 일단은 일렬로 배치해야겠죠. 순서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갑니까? 지금 문제 잘 보세요. 서로 다른 책이라 서로 다른 6권. 서로 다른 6권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 4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걸 일단 일렬로 배열해야 됩니다. 따라서 뭐가 되죠?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됐죠? 만약에 같은 국어책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배우는데 같은 문자열을 포함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중복순열 이런 거는 나중에 확통 과정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죠. 수학하니까. 서로 다른 책 4권입니다. 그러면 학생 4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리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죠. 여기 수학책을 어떻게? 이 5개 자리에 2권을 넣으면 되지. 순서대로. 수학책도 다르기 때문에. 5명 중에서 2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5개니까. 따라서 어제 배웠죠?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4 팩토리얼은 뭐 처음이니까 식 한번 적어볼까요? 4 팩토리얼은 4, 3, 2, 1. 5 퍼미테이션 2는 5, 4가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4 팩토리얼은 24가 되고요. 5P이죠. 5 퍼미테이션 2는 20이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480까지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다, 맞지? 자, 그 다음 국어책 길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같은 문제가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국어책 길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영어책하고 수학책이 있는 상태에서 영어책하고 수학책을 일렬로 나열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어떻게 하면 돼? 국어책 3권을 넣으면 이웃하지가 않겠죠. 따라서 수학, 영어 일렬로 변한 3 팩토리얼이 되고 자리 몇 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순열입니다. 퍼미테이션. 따라서 4개 중에 국어책이 이웃하지 않는다. 4개 중에 몇 권? 3권. 4P3이 되겠지. 3 팩토리얼은 6이고요. 4P3은 4, 3, 2가 되니까
6 곱하기 얼마? 24. 144가지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넘어갈게요. 시원히.